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캐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인스타그램 클론 코딩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앱이고요. 지금 이렇게 ZV 유저가 이렇게 컨텐츠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분량은 일단은 그 빈 페이지를 홈과 이 검색, 그 다음에 업로드 할 때는 요 밑에 버텀 내비게이션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활동 페이지,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 쪽, 그러니까 빈 페이지로 이렇게 페이징을 구성을 해볼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백 버튼을 iOS의 경우는 없겠지만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전 페이지로 전환해주고 최종 페이지인 부분에서 뒤로 가기를 했을 때 이렇게 시스템 메시지를 띄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앱을 종료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크리에이트, 여기서 org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org를 주게 되면 이제 번들 아이디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그 다음에 서비스 명을 쓰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서비스 명은 인스타 클론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즈 안드로이드하고 iOS, 그래서 프로젝트 명은 플루터 클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루터 클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이제 VS 코드로 열어주게 하면은 코드 점 닷을 하게 되면 VS 코드로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좀 확대를 조금 해주시고요. 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전은 2.15 버전이고요. 지금 플러터 버전은 2.8.1 버전입니다. 지금 그 윈도우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2.10 버전이 또 나왔죠. 이것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진행했던 버전이 2.8.1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필요 라이브러리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펍데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인스톨 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었는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pub add get 이렇게 되면은 최신 버전 디펜던시즈가 딱 알맞는 버전이 들어와질 것이고요. 4.6.1 버전이 들어와졌네요. 지금 최신 버전이 맞죠? 자,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etX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main.dev 다트 파일로 넘어와 주셔서 자, 여기서 메인 앱에 마테리얼 앱은 여기가 이제 getX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걸 감싸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우트랑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죠. 이거 주석은 일단 지워주시고, 그러니까 테마 데이터가 이제 블루 컬러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실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마가 블루 컬러예요. 상단이 이제 블루고 전체적으로
버튼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primary 컬러, 그러니까 블루 컬러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저희는 그 화이트 컬러도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앱바 테마를 따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 앱바 테마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백그라운드 컬러만 일단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스 화이트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타이틀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 스타일에서 컬러를 블랙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게요. 그러면 이제 상단에 타이틀 같은 경우도 색깔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이콘 테마를 줄 수 있고 액션스 아이콘 테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리딩 아이콘이라든지 뒤에 있는 액션 아이콘들의 테마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거를 설정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 아니고 SVG 파일이 아니고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설정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설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 홈페이지 이 부분을 앱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은 버텀 내비게이션을 관리를 하고 인덱시드 스택을 써가지고 페이지를 이렇게 인덱스에 맞게끔 변환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해줄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언제나 그랬듯이 src 밑에다가 여기다가 앱.dat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stateless 위젯으로 앱을 만들어 주시고, 일단은 오류나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 주시고 밑에 거는 제거를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색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에셋 파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파일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GitHub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파일만 있는 프로젝트를 공유를 할 거고요. 그걸 받으셔서 여기다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다가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assets라고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에 자, 요런 파일들을 제가 공유를 할 겁니다. 여기다가 images라고 해서 모든 이미지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이미지를 추가를 했으니 pubspec 야물 파일에다가 리소스를 사용하겠다고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예제는 지금 파일별 하나씩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미지 파일이 100개면은 100개를 다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폴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ssets 폴더 밑에 images라는 폴더 하위로 모든 이미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미지 파일들을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기보다는 각 페이지별로 뭔가 그룹 져서 폴더를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관리를 하기에 용이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 군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소스도 등록을 해놨고요. 자, 이제 앱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 쪽에서는 버튼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할 거고요. 인덱시드 스택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백 버튼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윌팝 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윌팝 스코프를 하게 되면은 일단 추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팝 스코프에는 required 된 파라미터가 위젯 하나, children 하나와 on 윌팝의 그 펑션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required가 되고, 이제 on 윌팝 같은 경우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이벤트가 호출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 안에는
자, 이제 리턴 타입이 필요하죠. 불리언 타입을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턴 일단 false로 설정을 하고 여기는 async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여기에 스캐폴드로 앱바를 하나 두고요. 아무것도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디죠. 바디에다가는 그냥 컨테이너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흰색 배경이 됐고요. 자, 여기서 여기가 false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false게 되면 닫지 않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true가 되면 이제 앱이 닫혀버리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필요에 따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전 false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쪽에 바디 밑에 버텀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는 버텀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는 지금 오류가 발생하는데 일단 요거 중단점에 uncatched exceptions 이 부분을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exception이 발생을 할 때 이렇게 브레이크포인트가 자동으로 발생되지 않거든요. 뭐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그게 좀 불편해서 차라리 로그를 보고서 탐색을 하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아이템스를 5개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버텀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을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아이콘을 등록을 해야 되죠. 아이콘은 근데 위젯일 겁니다. 위젯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미지 에셋츠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리소스 파일을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를 두기 위해서는 에셋츠에 이미지스에 이런 식으로 파일을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리소스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번거롭게 다 작성을 해야 하니 이거를 좀 더 컴포넌트화를 시키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지 데이터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데이터 다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 얘는 이제 스테이트레스 위젯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미지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미지 에셋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일명이 되겠죠. 그 아이콘 파일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idth의 경우에는 지금 이쪽 생성을 할 때 string 아이콘을 받겠죠. 여기에다가 this 아이콘을 받고요. 얘는 required로 받으면 됩니다. required. 얘는 지금 네이밍 파라미터로 받지 말고 바로 그 앞에 있는 필수 파라미터로 받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미드 값을 받을 거예요. 이미지의 위드가 각 파일별로 이미지가 다 틀릴 거기 때문에 자, 더블 위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th 해주시고, 얘는 이렇게 해서 널이 가능하도록 디폴트 값은 5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턴트 빼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은 위드 값을 받는 경우에는 그 위드 값을 따르지만 위드 값을 넣지 않아도 되는 이미지 데이터 위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 값이 없을 경우에는 55라는 위드 값을 디폴트로 설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위드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디바이스별로 뭔가 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디바이스 픽셀 레이시오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미디어 쿼리에서 오브 컨텍스트에 여기에 보면은 디바이스 픽셀 레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 플러터의 방식이고, 게덱스에서는 제가 디바이스 픽셀 레이시오를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덱스를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미지 패스잖아요. 이미지 패스를 쓰게 되면은 동일한 이거랑 별 다른 게 없어요. 왜냐면 이미지 데이터 이걸로 바꿔준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금 미리 정의를 좀 내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클래스에 아이콘 패스라는 것을 하나 두고요. static string get home off라는 것을 하나 줄 거고요. 여기는 assets images bottom nav home of icon.jpg 요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죠. bottom nav home off 고요. 이건 on이죠. 요거 두 개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버튼 내비게이션 보통은 svg 파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svg 파일을 색깔을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svg 파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svg 파일을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on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디스크립션에다가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홈 오프 파일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걸 지워주시고 아이콘스 패스 홈 오프를 넣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아이콘을 또 넣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홈 온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여기는 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복사 5개를 일단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홈 이렇게 다 변경이 됐죠. 자, 홈하고 옆에는 서치였어요. 서치 오프, 서치 온. 그 다음에 여기는 업로드 아이콘. 근데 업로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활성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레이어 팝업처럼 이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쪽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액티브 오프 액티브 온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맨 밑에는 그 아바타가 들어가요. 아바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액티브 아이콘은 필요가 없고, 여기 대신 아바타, 여기는 일단은 컨테이너를 두고 데코레이션으로 박스 데코레이션, 이건 임시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쉐이프로 박스 쉐이프 서클로 주고요. 컬러 값을 컬러 그레이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드 값을 한 50, 헤이트를 50 이렇게 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크네요. 3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 정도 주니까 되네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액티브 됐을 때 상단으로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타입을 버텀 내비게이션 바 타입의 픽스드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딱 픽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라벨을 저희는 필요가 없습니다. 라벨을 지워 줄 건데요. 자, 여기서 show selected 라벨을 false로 주고요. show unselected 라벨을 false로 주게 되면 라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선택된 current index를 통해서 이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이 하게 되면은 검색이 활성화 되고요. 3번 하게 되면 3번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0번을 하게 되면 다시 홈이 되겠죠. 자, 요 점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걸 클릭을 했을 때 onTab이라는 이벤트로 이 밸류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 밸류 값이죠. 요 밸류 값을 들어가게 되고, 얘를 이제 원래 stateful 위젯의 경우에는 setState를 통해서 이 current index의 변수 값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getX의 상태 관리를 통해서 얘를 변경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잠시 보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음영이 져 있어요. 그 말은 약간 이제 떠 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요. 이 엘리베이션 옵션을 통해서 일단 이거를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지금 이 컬러를, 스캐폴드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은 임시적으로 컬러스 레드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죠. 버텀 색깔은 화이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버텀 컬러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버텀 내비게이션 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스 레드를 주게 되면은 이제 레드가 들어가게 됐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미지 파일로 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원래 프로젝트라면은 얘는 대부분 SVG 파일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배경이 색깔이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페이지를 구성을 할 건데, 클릭했을 때 상태 관리를 이제 getX 컨트롤러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러라고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bottom nev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클래스 bottom nev 컨트롤러에서 익스텐즈 받아서 getX 컨트롤러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태 관리를 버텀에 있는 그 페이지 인덱스를 관리를 할 겁니다.
여기는 RX 인덱스로 RS 인트로 잡아주시고 페이지 인덱스 0.5bx로 할 거고요. 자, 요 값을 이 앱에서 요 current index의 stateless를 getView로 바꿔주시고 bottom nav 컨트롤러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getX 영상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bottom nav 컨트롤러가 인스턴스에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컨트롤러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컨트롤러로 접근을 하게 돼서 여기에 있는 상태의 페이지 인덱스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alue를 하게 되면 current index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인덱스로 인스턴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get에 put을 해줘야 돼요. put 인스턴스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bottom nav 컨트롤러를 어느 시점에 put을 해줄 것이냐, 그것은 bottom nav 같은 경우에는 앱이 실행되는 그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에서 init binding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초 필요한 컨트롤러들을 인스턴스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init binding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binding이라고 해서 여기에 init bindings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init binding에서는 앱이 실행되는 동시에 getX 컨트롤러들을 필요에 따라 인스턴스로 올려주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얘는 상속을 받겠죠. bindings라는 getX의 인스턴스 그 상속을 getX의 라이브러리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다가 get put을 통해서 bottom nav 컨트롤러를 인스턴스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permanent를 true로 줌으로 인해서 앱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인스턴스는 계속 살아있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인스턴스 임포트 시켜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앱이 실행되는 순간 인스턴스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접근도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앱을 다시 껐다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되는 동시에 bottom nav 컨트롤러가 create 됐고 initialized가 됐다라는 로고가 뜨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컨트롤러를 접근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처리가 될 거고요. 자, onTap 할 때 변경된 값을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러 change bottom nav 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reate 메서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 인덱스 값이, 자, 이 인덱스 밸류 값을 요 페이지 인덱스로 바꿔주면은 이제 요 밑에가 활성화가 변경이 되겠죠. 설고침하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는 지금 앱 쪽에 요 상태 관리가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OBX로 감싸줘야 합니다.
getX의 영상을 보고 오셔야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OBX로 감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스캐폴드 쪽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이제 클릭할 때마다 상태가 변경되어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이 페이지 인덱스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죠.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0번은 홈이고 1번은 서치고 3번은 이제 그 팝업 메뉴를 띄워야 되고, 각각 페이지별로 뭔가 호출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체인지 버튼 내부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if 이게 0이면 이 홈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해 주시고, if value가 1이면 이게 서치 이벤트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0과 1, 2, 3, 근데 이런 것들은 만들 당시에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주석 처리를 해놔도 이해가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꽤 지나게 되면 이게 명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이제 enum 타입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enum이라는 타입을 선언을 해주시고 페이지 네임이라는 것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홈, 그 다음에 서치, 그 다음에 업로드죠. 업로드, 그 다음에 액티비티, 마이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를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주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 페이지 네임에 values라고 하게 되면은 리스트 페이지 네임이 들어와요. 그래서 values에 value를 하게 되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값에 대한 enum 타입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스위치문으로 이제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 눌린 이 인덱스 값에 명확하게 어떤 페이지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분보다는 이런 식의 구분이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페이지를 변경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 인덱스를 변경을 해주면 여기가 바뀌어요. 근데 지금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앱에 보면은 바디가 그냥 단순 컨테이너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먼저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이지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젯이 있죠. 인덱시드 스택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써가지고 children,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페이지인지를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에 페이지 인덱스 value로 해주면 여기에 화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의로 컬러를 컬러스 레드, 그냥 컬러라기보다는 텍스트로 명확하게 어떤 페이지다라는 것을 정의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홈, 그 다음에 5개를 넣고요. 서치, 업로드, 액티비티, 마이 페이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센터 정렬로 센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이고요. 서치, 업로드, 액티비티, 마이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덱스를 살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업로드의 경우에 페이지가 전환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팝업 레이어처럼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체인지 버튼 내부 쪽에서 이 페이지 인덱스를 관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업로드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지에서만 페이지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체인지 페이지 라고 해서 int value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넣어주시면 되고, 자, 얘는 업로드 쪽만 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value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새로 고침, 홈, 서치, 얘는 변화가 없죠. 액티비티, 마이 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소스가 얘만 제외하고 동일한 소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복 코드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문을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쪽은 따로 빼주시고 이 홈과 서치와 액티비티, 마이 페이지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 4개의 케이스는 여기 이벤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면서 처리가 됩니다. 자, 되죠? 업로드는 이벤트가 발생 안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업로드 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get의 to 방식으로 업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폴더를 두고 pages, 새 파일 upload.dat 이렇게요. stateful widget을 쓸까? 일단 less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upload. 그래서 마테리얼 넣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다르게 해볼게요. 백 컬러를 클래스 레드 이렇게 주시고 얘를 인스턴스를 이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주시고 const.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시고 자, 홈을 누르면 이렇게 되죠. 뒤로 가면 이제 페이지가 없어지고요. 예, 이렇게 처리가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 뒤로 가기 버튼을 제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초 앱이 켜지게 되면 홈으로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홈에서 만약에 검색 쪽으로 갔다. 그러면 뒤로 가기 버튼 누르게 되면 검색에 있는 이 홈으로 이동이 되게끔 처리하고, 서치를 거쳤다가 하트로 갔다. 그러면 홈 갔다가 다시 서치 갔다가 홈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엑싯 되는 그런 약간 히스토리를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저는 이제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히스토리는 리스트를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밸류 값을 기록을 해놔서 밸류 값을 기록을 해서 이제 지워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를 때는 더해주는 방식으로 한번 그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int를 주고요. bottom histor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페이지는 0을 일단 넣어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0을 넣어놓고 얘를 이제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앱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경우 밀팝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러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컨트롤러에 밀팝 액션이라고 하나 이벤트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로 생성을 해주시고, 자, 이 밀팝 액션에서 여기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여기에서 빼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빼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만약에 버텀 히스토리의 그 개수가 하나다라는 거는 쌓인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최초 하나를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라면 이제는 얘는 쇼 메시지, 다이얼로그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show 이건 일단은 프린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exit 이벤트를 발생을 하는 거고요. 아닐 경우에는 go to before page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일단은 return 요 위에서는 true 주고 밑에서는 false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async 쳐가지고 새로 고침. 그래서 지금 하나의 페이지 한 개만 쌓여 있을 거니까 뒤로 가기 하면은 이제 exit이라는 로그가 뜰 거고요. true로 했기 때문에 앱이 이제 퍼즈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쌓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 갔다가 뒤로 가도 exit 되면서 퍼즈로 빠져나와질 겁니다. 그거는 이제 페이지를 쌓으면 되는데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해줄 겁니다. 페이지 인덱스 버텀 히스토리의 값을 add value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새로 고침을 통해서 이 히스토리를 일단 찍어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이렇게. 자, 서치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0과 1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 에러는 저 에뮬레이터의 오류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0과 1이 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고가 안 찍히겠죠. 예, 로고가 안 찍힙니다. 그 다음에 하트를 누르게 되면 0, 1, 3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1보다 크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go to before page로 가지면서 false로 리턴하기 때문에 앱이 퍼즈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go to before page 되면서 퍼즈로 빠지지 않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전 페이지, 지금 처음 여기가 지금 3번 페이지인데 이전 페이지인 1번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텀 히스토리에 remove as를 사용을 해서 버텀 히스토리의 길이의 마이너스 1만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remove last 같은 건 없나? remove last가 있네요. 네, remove last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프린트를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자, 01, 013, 그 다음에 뒤로 가기 하면 01. 그래서 1번으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주면 되겠죠. 요 히스토리가 지워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페이지의 라스트 인덱스를 받아서 체인지 버텀 내부 쪽으로 변화시켜 주면은
처리가 되겠죠. 자, 새로 고침. 페이지 내부 쪽으로 오게 되면 업로드를 제외한 나머지만 페이지 체인지가 발생되면서 프린트가 찍힐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홈, 서치, 액티비티, 그러면 013, 그래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서치로 바뀌어지면서 011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01만 있고 여기서 또 뒤로 가기 하면 0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뒤로 가기 하면 계속 011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왜냐? 여기서 뒤로 갈 때 여기서 다시 애드를 해주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 변화가 되는 거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액션을 통해서 버튼 액션을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 백버튼 같은 경우에는 버튼에 대한 액션이 아닌 바깥에 있는 액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라서 직접적인 제스처가 아니다 라고 판별을 해가지고 그 구분을 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체인지 버텀 내부 쪽을 호출하는 부분이 여기 있죠. 앱 쪽인데 요거로 들어왔을 때 디포트로 왜 안 되지? 자, 여기에서 디포트 값으로 불리언으로 has gesture 라는 값을 줄 건데 얘는 tru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true. 디포트 값이 true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버텀 내비게이션을 누르게 되면 true로 들어오겠죠. 아무것도 선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has gesture라는 것을 동일하게 넣어주시고 이 페이지 체인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값을 넣어줍니다. 요 값을 넣어주시고 자, 이게 has gesture가 true일 때 if has gesture가 true가 아닌 false일 때는 리턴을 해줘서 밑에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체인지 버텀 내부 쪽에서 그러니까 백 버튼을 여기 안드로이드 버튼의 백 버튼을 누르는 이 이벤트에서는 체인지 버튼 내부에 has gesture를 false로 주게 되면 더 이상 요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고침. 자, 검색 액티비티까지 갔죠? 그러면은 013까지 왔어요. 일단은 콘솔 지우고요. 그럼 뒤로 가기 하면 01이 돼야 되는데 지금 프린트가 안 보이죠? 그거는 이쪽을 안 탔기 때문에 그래요. has gesture가 false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프린트를 안 찍어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서치로 돌아왔습니다. 자, 얘는 요걸 다시 찍어주도록 할게요. 헷갈리네. 궁금하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홈으로 와지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경우 엑시트 하면서 퍼즐로 나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얼추 오늘 할 분량은 마무리가 됐는데 한 가지 더 버그가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가 이렇게 안 누른 것만 누르진 않을 거잖아요. 안 누른 것만 누르진 않을 거란 말이죠. 눌렀던 걸 또 누를 수도 있고, 그죠? 눌렀던 걸 계속 누르게 되면 이 히스토리가 계속 쌓여요. 그러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이 바로 전 페이지는 홈이었는데 왜 계속 서치만 이렇게 있는 거지? 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근데 정책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되면은 뭔가 버그 같기 때문에 이미 있는 히스토리가 있으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값에 contain value 값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value 값이 없을 때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새로 고침 2. 그러면 이제 아무리 눌러도 추가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뒤로 가기 하면 뒤로 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는데, 자, 문제는 또 뭐냐. 자, 문제는 뭐냐면 이미 다 쌓였어요. 그러니까 0, 1, 3, 4 이게 다 쌓였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0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0번이 제일 뒤로 가고 하나씩 밀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됐죠. 근데 다시 1, 3, 4 그런 그 다음에 다시 홈을 누르게 되면 어떠한 이벤트도 발생되지 않아요. 그 말은 이 누적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히스토리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뒤로 가게 했을 때 3으로 가지고 1로 가지고 0으로 가지는, 네,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히스토리는 처리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버튼 히스토리에서 값이 있을 경우에는 리무브로 밸류를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프린트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새로 고침. 자, 홈, 검색, 액티비티, 마이 페이지, 서치. 자, 그럼 바뀌었죠, 순서가. 서치 쪽이 빠지고 제일 저쪽으로 가졌고요. 그 다음에 홈, 이렇게 되면서 이제 뒤로 가게 하면은 홈으로 가지고, 서치로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로 가지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그 다음에 뒤로 가게 하면 이제 퍼즈로 빠져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 홈, 그러니까는 이렇게 0과 1, 3, 4 이렇게 0, 1, 3, 4가 쌓인 다음 그 다음에 만약에 0을 하게 되면 이렇게 쌓일 수는 없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히스토리의 컨테이너를 하는 게 아니고 히스토리의 라스트가 value라면 if value가 아닐 경우에만 add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검색, 액티비티, 마이 페이지까지는 잘 됐죠. 그 다음에 홈으로 가게 되면, 그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검색,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 근데 액티비티를 한 번 더 누르면 안 되죠. 그런 다음 홈, 이러면서 계속 쌓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홈.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4개만 가지고 히스토리를 더 이상 적재되지 않도록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일단은 이번 버전에서는 이렇게 누적될 수 있도록, 하지만 같은 페이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만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는 다 제거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놓고,
한 가지만 더 잡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그거는 이제 메시지 팝업을 띄워서 동의를 받고 앱을 종료시키는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그러면은 컨텍스트를 받게 됐는데 get에 보면은 컨텍스트가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넣어주시고 빌더 쪽이 이제 앱을 위젯을 띄워주면 됩니다. 여기는 메시지 팝업이라는 위젯을 제가 만들도록 할게요. 메시지 팝업을 만들 건데 얘는 컴포넌트죠. 그래서 컴포넌트에다가 메시지 팝업 .dot 만들어주고 메시지 팝업 쪽에는 별다른 이제 시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 마음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팝업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타이틀과 메시지 그 다음에 OK 콜백 그 다음에 cancel 콜백이 있을 거죠. 얘네들은 다 파이널로 선언을 해주시고 스트링으로 해준 다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고요. 컨스턴 빼주시고 여기다가 이 이벤트들을 전부 this로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required 되는 부분들은 여기 3개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스타일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마테리얼이라는 위젯을 먼저 최초 감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값은 컬러스 트랜스페런트를 통해서 투명 값을 입히도록 할 거고요. 컬럼 차일드런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타이틀과 메시지를 넣고 밑에 버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텍스트 타이틀 넣어주시고 스타일은 텍스트 스타일 그래서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주시고 폰트 사이즈는 17 그 다음에 컬러는 블랙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밑에는 메시지죠. 메시지를 넣고 볼드는 빼주시고 얘는 폰트 사이즈는 14 정도 주고 한번 어떻게 뜨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오타가 났네요. 메시지 잠깐만요.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주시고 required 되는 애들을 다 추가를 먼저 할게요. 추가를 해주시고 OK 콜백 엑시스로 처리를 해줬고요. 빼줘야 되겠나? 타이틀 시스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새로 고침한 다음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 시스템 종료하시겠습니까? 뜨죠? 그리고서 지금 이게 암막 처리가 됐는데, 자 일단은 여기 이 상태로 둔 상태에서 스타일링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컨테이너로 하나 감싸줘야 되겠네요. 컨테이너로 감싸주고 여기를 컬럼으로 주고 얘를 다시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컬러 값을 컬러스 화이트 잡아주시고 패딩을 const 엣지 all 시메트릭스 한 다음 호리전탈을 40 버티컬을 15 정도만 할까요? 자 이렇게 됐죠? 시스템 여기는 10 정도 두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버텀 쪽 여기에 이제 버튼이 들어갈 거거든요. 로우를 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둘 건데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을 둘 거죠. 이런 식으로 둘 거고 자, 롤을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미드 값이 저기 풀로 차버렸는데, 그래서 여기를 미드를 설정을 할게요. 미드를 설정을 할 때 get에 그 미드 값이 있거든요. get의 미드 값에 곱하기 0.7 70% 사이즈만 차지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간격을 사이즈드 박스로 위드를 10 정도만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의 그 컬러 값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스타일에서 엘리베이티드 버튼에 스타일 폼이라는 게 있죠. 스타일 폼에서 프라이머리를 컬러스 그레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온프레스트 확인일 경우에는 OK 콜백으로 주고, 취소일 경우 캔슬 콜백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OK가 떨어지게 되면은 앱이 꺼질 거고요.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겠죠. 왜냐면 펑션이 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캔슬 콜백을 해서 여기는 getback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 뒤로 가기, 취소,
뒤로 가기 취소. 그때 뒤로 가기 확인을 누르면 앱이 종료가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얘가 지금 상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센터로 하는 것까지 하고 종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있죠. 얘를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를 메인 엑시스 얼라이먼트 센터로 주게 되면 센터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그 라운드를 주면서 조금 퀄리티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위젯을 감싸주고 클립 렉트 해서 보더 레디우스를 한 6 정도만, 네, 이렇게 되면 둥글게 처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료하시겠습니까와 그 버튼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헤이트를 한 15 정도? 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살짝 띄워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한 8 정도, 한 7 정도만 주죠. 네, 이렇게 되면 메시지 뜨고 확인 취소 누르면 되고, 확인 누르면 종료가 되고. 네, 여기까지 버텀 내비게이션 쪽 그 다음에 히스토리 쪽 한번 개발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싶은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되시고 같이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